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에도 어김없이 인사를 드리는, 항시 여러분들 곁에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는 우리 주주톡 채널입니다. 주말에는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녹화를 해서 매번 올려드리느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주말에는요, 여러분들 장이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평온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장이 끝나고 나서 시청을 하시더라도 오늘 장이 막 급등을 보였어요. 뭐 현대차 막 20% 30% 그때 막 뻥뻥 갔었죠. 그런 날 들으면 매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팔지 말라는데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대로 시장이 계속 빠지면서 현대차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팔지 마 그러면 그래도 불안해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말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한번 그냥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감정적인 부분을 살짝 우리가 배제시키고 좀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도 어김없이 영상을 이렇게 항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인지해 주시면서 좀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0% 단타수장이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내용들이 무조건 100% 정답이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와 어떤 그런 목표 시기와 목표 가격에 대해서 다가가는 과정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좀 더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와 대응들이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거냐, 급등을 보이면 무슨 상황이냐, 급락을 보이면 무슨 상황이냐,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취합하셔가지고 각자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의견을 항상 그때그때 전달을 해드리려고, 또 주식이라는 거는 그날그날 시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오늘은 좀 괜찮았다, 오늘은 조금 위험했다, 오늘은 좀 좋았다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때그때 코멘트를 해드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슈퍼리치님도 마찬가지고 주주톡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항시, 왜냐면 사실 주말에 만약에 조회수가 안 나온다면 주말에 많이 안 보시는구나, 우리도 쉬어야겠다 이럴 텐데, 주말이고 뭐고 조회수가 잘 나와요. 사실 조회수를 노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 때문에, 뭐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저는 총각이기 때문에요, 뭐 사실 뭐 주식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되더라도 단 1%의 득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열심히 해드리자라는 취지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저랑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최종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분석 많이 해드리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지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규로 뭔가 이제 이 자동차 쪽으로 현대차 마찬가지고, 뭐 기아차 마찬가지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등등 뭐 많아요. 현대 계열사들 해가지고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잡는 게 좋을까? 누구는 대장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야, 누구는 대장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세컨드를 잡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주식도 성격과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주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물론 과거에는 상한가가 6% 시절, 15% 시절, 30% 시절 이렇게 단계별로 상한가가 열렸지만, 그때 당시 뭐 상한가를 간 적도 있죠. 6%대 시즌에 뭐 상한가를 가고 한 적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상한가를 간다? 사실 못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불어날 금액을 생각한다면, 그쵸? 지금 535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30%가 더 시가총액이 불어난다? 이게 그쵸?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아시죠? 그래서 종목별로 성향이 있어요. 나는 조금 공격적인 걸 좋아하고 전투적인 걸 좋아해. 그러면은 좀 단기적인 매매도 좀 성향이 있어. 그러신 분들은 약간 중소형주들,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걸 위주로 하시듯이, 나는 가치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들을 이제 묵직하게 이제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처럼 종목들이 다 성향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도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좋다가 내일 유독 기분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평범했는데 내일 좋은 일이 생겨서 막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저 로또를 샀습니다. 사실 엊그제 저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제 꿈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저랑 알고 보니 너랑 나랑 그 촌수로 뭐 몇 촌인데 그런 관계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하나 딱 드렸더니 꿈이에요. 명함을 하나 딱 드렸더니 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잘 돼서 우리가 같이 이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또 더 유명한 인사가 되고 뭐 이런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갑자기 꿈에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뒤에서 따로 가방을 하나 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편하게 삼촌이라고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삼촌 뭐 이걸 왜 주신 이거 뭐예요? 하고 이따가 열어보라고. 지금 열지 말라고. 이따가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서 뭐 이제 가시더라고요. 막 이제 수행원이 와가지고 모시고 가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막 이제 인사하고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내가 연락 줄게.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하고 막 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몰래 가방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 다발이 막 이렇게 있는 거에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로또 사야 된다.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을 심지어 5만원치 다 샀습니다. 야,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면 그래도 5천원, 5만원 한 번씩 되더니 어떻게 진짜 하나도 안 되냐, 어제는. 그래가지고 그 유명인이 나오는 꿈은 무슨 꿈이냐 하고 또 검색을 해봤더니 사업적으로 뭐 일이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뭐 복권은 아니어도 뭐 인생이 좀 잘 풀리겠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무튼 뭐 잠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꿈을 좀 잠깐 꿨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저도 평소 대비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이렇게 평 시즌에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시장 따라가고 뭐 수급 따라가고 조용히 가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영역대에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막 잠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쫓아 샀더니 왜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가기는 갈 때 되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한번 기분이 좋다고 계속 기분이 헬렐레 할 수 없잖아요. 주변에서 의심해요. 너 약했냐? 마약했어? 의심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식도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다가 한번 좋은 이슈가 터져서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날. 이런 날 몹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셀트리온도 기분이 좋았던 날이 있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 있고 다시 기분이 좋았다가 또 다시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집에 부모님이 좀 오늘따라 유독 화가 너무 많이 나셨네.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시네. 눈치 보면서 집에서 그쵸? 밥 먹을 때도 쩝쩝거리는 거 좀 덜 쩝쩝거려야 되고 라면도 후루룩 먹던 거 괜히 막 야금야금 먹어야 되고 눈치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왜 주식 에는 눈치를 안 보시냐고. 제 좋대 그러면 막 그냥 뛰어들고 제 화났대 그래도 그냥 뛰어들어. 주식도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그게 나랑 맞는 어떤 주식들도 있어요. 사실 내 투자 성향과 지금 얘가 어떤 기분이며 얘는 또 어떤 성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도 주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해요. 좋은 기업을 들고 가는 건 맞아요. 좋은 기업을 들고 가는 건 맞지만 누구는요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약간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보유를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뭐 몇 배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나는 안정적으로 가져갈래 해가지고 뭐 대형주들 위주로 편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끝을 보면요. 목표를 보면은 전부 다 시간 투자를 잘해서 목표치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결과값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투자가 더 드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반드시 성격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시장에서 나의 성격은 무엇이냐 주식시장에서 나의 성향은 무엇이냐 내 투자 성향은 무엇이냐 거기에 맞는 종목은 뭐고 주식은 뭐고 주식의 스타일은 뭐고 어떤 성격일 때 지금 기분이 어떨 때 들어가는 게 좋겠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걸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그 상황이 극과 극이 바뀌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적인 포인트예요. 삼성전자 안 갈 것 같아요? 목표가 뭐 고작 지금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96,800원이라는 고점 찍고 이제 끝나는 끝물입니까? 그러면은 밑에서 3만원, 4만원부터 5만원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팔고 나왔겠죠. 아니잖아요. 단순 수급적인 부분, 단순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렇죠? 더 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95,000원에 샀다고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때 들어간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이 성격이 내가
이런 성향, 지금 현재의 어떤 기분이 내가 지금 얘를 건드릴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 기분이 좀 잠잠해지거나 괜찮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약간 주말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자, 아무튼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일단 기아차가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기준으로 했을 때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요 17.28%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기아차의 지분을 21.4% 보유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아차의 지분을 현대차가 33.8%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순환출자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제 1번 뭐 예를 들어 1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 2, 3번 기업이라 칩시다. 그럼 1번, 2번, 3번 기업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출자를 하고 받고 또 다시 또 출자를 해서 결국엔 한 그룹 내에서 계속해서 재출자를 통해서 이제 그룹 계열사들끼리 이제 자본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돌리면서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서 지금 보유 중인 어떤 금액, 자본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수치상으로 장부상에서는 어떤 지분에 대한 자본금이 일부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입금된 돈이 아닐 경우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계열사 자체가 이 한 그룹 한 몸뚱이 안에서 계속 이제 돈이 벌려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차를 보유하든 현대차를 보유하든 현대모비스를 보유하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고 부품을 공급해서 완제품 쪽 찍어내기도 하고 또 완제품 쪽을 찍어내는 완성차 쪽에서도 결국에 AS라든지 이런 것들 모비스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돌고 도는 어떤 그런 구조다. 다행인 거는요. 예를 들어서 AS를 현대차는 자동차를 찍어내기만 하고 AS는 모비스가 아니라 그냥 별도 아무 관계 없는 지분 구조의 관계가 아예 없는 데랑 그런 AS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그냥 구분지어서 투자를 해야겠죠. 현대차만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현대차가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판매량은 많은데 문제가 많으니까 AS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AS는 기업을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 현대차 그룹, 현기차 그룹 이 자체 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동차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부품부터 반제품부터 완제품에서 AS까지 사후 처리까지 전부 다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뭐 현대캐피탈이나 이런 쪽에서 또 거기서 이자소득 금융 쪽이라든지 중고차 시장도 진출한다 했죠. 자동차를 달고 다는 거는 얘네가 그냥 다 씹어먹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국내에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이제 시장이 바뀌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 디젤차 경유 차량들이 몇 년 이상이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매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하잖아요. 수도권에 못 오게 통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차주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차를 추후에는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아무튼 뭐 자꾸 제가 이야기가 좀 자꾸 새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순환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각 또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기아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거나 현대차를 보유하거나 등등 각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IP 회원님들 기준 리딩 기준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혹시나 좀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어떤 시세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를 다시 또 노리고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 기업들을 다 들고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뭐 나눠서 하나만 가져가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슈가 터졌을 때도 변동성도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 기아차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일단 약간 기술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패턴들 혹은 뭔가 이슈가 되거나 주목이 됐을 때 반응하는 그런 어떤 텐션 자체가 요렇게이지 않나.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뭐 부품을 공급하고 AS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AS 자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전 그다음에 중 후 이렇게 본다면요.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전 같은 경우 뭐예요? 반제품. 그러니까 부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품들. 그렇죠? 부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간은 뭐예요? 판매죠. 판매. 완성차의 판매. 그다음에 후는 뭐예요? AS.
그래서 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지분을 지금 자기들끼리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이 중간에 판매가 메인이지 않나. 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반제품을 생산을 하고 부품을 생산을 하는 거고, 판매가 되었으니까 AS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구조상에서 사실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그 중심에 있고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완성차 제조 기업인 현대차를 저는 선택을 일단 우선적으로 했는데, 뭐 기아차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봤을 때 사실 기아차는 현대차에 대비해서 야금야금 그냥 조용히 자기 갈 길 가는 성격, 약간 여성 같은 성격. 남성은 거침없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여성은 그냥 조신조신하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이렇게 요래 가는 그런 성격이지 않나. 그 다음에 글로비스는 이쪽 간다니까 또 따라갔다가 이쪽 간다니까 따라갔다가 이슈 주목받으면 또 같이 갔다가 약간 요런. 그렇다고 줏대가 없는 기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세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그냥 이제 그림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가 전망이라든지 컨센서스 같은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컨센 기준으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대 모비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연간 컨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이죠. 2020년에 물론 코로나 영향을 받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약 1조 8천억 원 정도에서 2.7조에서 3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는 좀 안 되는 수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내년까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 반영이 돼서 물론 축소가 된 것으로는 이렇게 눈으로는 축소가 된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내년에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년 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전년 동기대비 얼마, YOY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등등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이 수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당장에 뭐 중간에 분기별로 적자를 크게 맞았던 수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손 충당금으로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추후에 만약에 올해에 정말 이 정도의 컨센을 충분히 부합했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라는 그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때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또 와 저렇게나 성장했어? 이러면서 또 막 바람 불어다 줘요.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노리고 있어요. 왜? 시장은 굉장히 단순하게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좀 보유를 잠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단타스러운 게 아니라 현대차를 사실 2025년, 2030년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2025년까지 놓고 봤을 때 고작 지금 1년이면 단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폭 대비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기간 중에 요 정도는 좀 단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 종목 앞으로 올해 자꾸 지금 저만 2020년에 저만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또 좋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그리고 지금 들어가기에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종목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는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더 끌고 갈 계획이고요. 현재 뭐 한 50%대, 뭐 요 정도 40%대도 있으시고, 들어오시는 대로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잘 해오고 있습니다. 54%대, 50%대. 만도도 사실 3만원대 한번 매매했다가 가져가실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진짜 가져오시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21% 수익, 그 다음에 LS도 이때 당시 매집이 잘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6%, 삼성전자 63% 이렇게, 그렇죠? 정말 잘 가지고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단기는 단기대로, 그렇죠? 아시아나 같은 거는 약간 애매하지만 스윙 정도로 사실 좀 더 봐도 되는데,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우리가 좀 단가가 좀 다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얼른 나와버렸거든요. 하지만 또 추후에 조정이 되면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괜찮은 기업이기도 하고,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이런 건 이제 또 단타로 그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제 저랑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인데 매도 기준으로 1억을 달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심지어 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아직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아직도 수익률 높게 가지고 계시면서 현재까지 익절한 것만 1억을 달성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또 좋은 성과가 있었고, 우리가 다 같이 또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약간 주말이고 하니까 또 편하게 이렇게, 그쵸?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돼요. 뭐 주말 하루 이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2개월짜리 상품에서 좀 한 달을 더 드리는데 그 하루 이틀,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래요, 그쵸? 뭐 너무 아깝다? 그러면 저기 남기세요. 난 그 하루가 아까워서 주말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저기 문자에 남겨주세요. 단타 수정이 그 하루 준단다. 남겨버리세요 그냥. 그거 얼마나 남기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하루 이틀 가지고 저희가 뭐 고객님 이거 하루 안 되는데요. 하루 5,000원 꼴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안 해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자,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이런 것들 좀 받아보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도 좀 해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과 또 좋은 인연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